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청담동 술자리는 한동훈과 국힘당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한동훈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사건 관련자고요. 그냥 그대로 탄핵 사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예요. 저는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회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저는 안 있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스토킹한테 붙어서 이거 물어보던데 지금 그 얘기 다시 하신 거잖아요.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기현 의원이십니까?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조직이 움직여야 되고 다 걸겠습니다. 네, 이제 청담동 술자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반전의 국면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오늘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좀 숨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마지막 총선 때 뭔가 반전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했는데 역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원이 드디어 검찰에다가 첼리스트 진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변호인이 3월 8일 날 이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했다라고 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경찰에 조사받아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3월 8일 날 문서 제출 명령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바로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 3시까지 검찰에 이제 그 첼리스트의 진술 및 관련 기록일체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왔어요. 안 보냈습니다. 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유리한 증거라면요. 벌써 제출했죠. 그럼요. 그런데 네.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한동훈 장관의 법률 대리인이 처음부터 법원에 제출했을 거예요. 그럼요. 첫 번째 준비서면 경찰의 송치결장서를 그냥 처음부터 제출하듯이 첼리스트 진술조서 그냥 갖다 줬겠죠. 네. 이거 너무 확실한 그런 증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첼리스트가 자기가 진술했던 진술 기록 있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고 그 당연합니다. 변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왜 안 제출 까냐? 안 했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뭐 요즘 해외에 있다고 하니까 힘들게 그 증인으로 나올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진술 조서만 딱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제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재판부가 하나 더 제출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시 7월 19일 날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그렇죠.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 하나 더 법무부에다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채택해 줬어요. 재판부가. 이거는 그냥 강펀치네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쪽에 확보하고 있을 공용 차량의 운행 내역. 공용 차량의 운행 내역, 또 이제 그 수행 기사의 그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2월 달에 신청을 했죠. 2월 달이죠. 네, 2월 아마 중순쯤 거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오늘 재판이 열리는 오늘도 이걸 제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출을 하지 않을 거로 당연히 봅니다. 안 하죠. 뭔가 한동훈 장관의 유리한 기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진작서부터 진작에 우리가 사실 왜 신청하기도 전에 제출했을 거예요. 법원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도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거꾸로 법원에서 제출 요청하는 자료는 한동훈 장관의 불리한 자료. 엄청나게 불리한 자료. 자, 이 경찰의 송치 결정서라는 것을 그 한동훈 장관 측이 서초경찰서에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송치 결정서는 첼리스트의 진술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 거짓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고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의 진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진실을 여부를 다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을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한동훈 장관의 거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었던 법무부나 검찰조차도 청담동 술자리 시가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자백한 것이라 저는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을. 총선 전에 그 히든 카드를 까서 총선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할 거라고 예언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민주당 응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응원해요? 지금 민주당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더 탐사 측에서 이제 처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이 민사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벌써 15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원고인 한동훈 측은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는, 자기가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부재 증명에 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7월 19일 날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만 입증하면 되는데 15개월 동안이나 원고는 그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에 이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수사 기록을 이제 신청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동훈 장관이 안 해. 대신해서 우리가 피고 측에서 이제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또 강진구 기자도 직접 피고석에 앉아서 변호인들과 같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첼리스트가 2023년 4월 4일 날 윤석열 한동훈 왔다고 얘기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던 건 뭐냐면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한 부분들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동훈 쪽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가 하나가 첼리스트의 진술이 있고 하나가 경찰의 송치 결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탄핵이 가능해졌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제가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나 아니면 검찰 쪽에서 사실조회 요청이 안 오게 되면 이건 한동훈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내가 이건 전화로 취재했던 상황이거든요. 타워팰리스의 이제 그 관리 사무동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거기는 타워팰리스는 전부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카드키를 이렇게 접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키를 딱 대는 순간 이제 출입 기록, 시간이 딱 표시가 돼요. 데이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냥 관리사무소에 요청만 하면은 7월 19일 날 본인이 몇 시에 귀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해서 제가 2022년 7월 19일 날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것만 뽑아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제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감안을 해서 그 원고 쪽에서는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입증을 좀 하는데 신경을 좀 쓰라. 그거 이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아주 압권이었어요. 이게 제일 압권이에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재판장이 술렁였어요. 7월 19일 원고인 한동훈 원고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헐날이 뭐 재판장도 순간 당혹스러움을 순간 정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아니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지 어떻게 7월 19일 날 한동훈이 어디에 있었는지 밝히는 게 어떻게 사건이 무관? 이게 가장 핵심이지. 저쪽에서 저 얘기의 취지는 뭐냐면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이제 허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 입증을 했죠. 입증을 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입증한 근거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다 얘기하지 않았냐?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다 이렇게 교시하지 않았냐? 그렇죠. 한동훈 장관님이 주장하면 그거 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동훈 장관님께서 1km 근방에도 안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뭘 더 거기다가 토를 다냐?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변호인들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다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거. 그걸 모르겠습니까, 설마 변호인이? 재판부가 오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줬어요.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실 조회 결과를 보고 양측이 서로 주장한 다음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성명을 하라. 큰일 났네 이제.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사실조회 요청이나 저걸 입증을 해야 되는 한동훈 장관 측에서 했어야 될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와서 사실조회 결과를 두고 판단을 해보니까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에 한동훈이 안 간 게 확인이 돼.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그걸 한동훈이 그 술자리에 있었다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걸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조회 요청이 만약에 안 온다. 안 온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검찰이나 법무부가 바보입니까? 제출 안 합니다. 그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은 사실 오늘 제출을 했죠. 그래서 끝냈죠. 그렇죠. 재판을. 사실상 입증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허위 사실 여부라고 하는 걸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당신이 스스로 입증해라. 그럼 그날 7월 19일 날 이제 그 알리바이를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해버리면 그걸 안 해버리면 재판 끝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사실상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구나.
다만 이들은 시간 끌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쪽 총선 국면만 좀 넘기고 가자. 이제 이런 이제 침대 축구 전략. 총선 전에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다 변호사들이 견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너스도 받았겠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청담동 술자리는 한동훈의 최대 악재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스스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거의 자백했다. 그렇죠.